지난 시간에 제가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아, 그 특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뽑아내는 게 심리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검사 중에는 성격 검사도 있고 흥미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MBTI 성격 검사는 물론 제가 직업 상담에서는 진단 도구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MBTI는 성격이기 때문에 활용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 우리는 성격대로 살고요. 성격대로 연애하고, 성격대로 일을 하고, 성격대로 대화하고, 성격대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실제의 MBTI 검사를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자기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검사가 먼저 조건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남이 보여요. 제가 이걸 매번 묻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나랑 같고 이 부분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MBTI 활용을 어디에 쓰는가?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사실은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의사소통이고요. 친구를 만나도 의사소통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사회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특히 조직에서.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하나. 이게 성격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이거를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관리 스타일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으로 상사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상사님들이 우리 부하 직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자꾸만 내 성격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고착화돼 버리잖아요. 또 성격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을 고스란히 그대로 쓴다면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보면 정말 저분은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하 직원이 관리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관리자가 우리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승진을 하면 교육을 받으러 가죠? 아, 저도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승진이 되면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요. 근데 제가 교육을 받을 때마다 그 생각해요. 제발 좀 MBTI 성격 검사를 해서 자신이 스스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게끔. 그럼 대우 뭐 리더십 강의 뭐 이런 것만 해주잖아요. 근데 요새의 리더는 그쵸? 관리자는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받쳐주고 이해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 이해가 되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직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예요.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이런 거를 요구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할 건가?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격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에 적응을 하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성격이 어느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어느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뀌지는 않지만 노력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나는 결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과정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결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음, 결과 중심이면 무지 빠르게 끝내려고 애를 쓰지만, 빠르게 끝날 때 보면 내가 자료를 제대로 찾았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가정 중심이면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아서 시간이 늦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점과 약점, 이해가 되죠? 예, 제가 대학에서 MBTI 검사를 하고 그룹 작업을 하고 항상 3, 4학년 친구들을 한 몇 년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예, 이 MBTI 성격 검사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강점, 약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검사로 인해서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을 모르면 사실은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강점만 쓰게 돼요. 그리고 약점은 안 쓰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약점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구직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 약점 쓸 때 약점을 쓰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약점을 안 쓰면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약점을 장점화 시켜서 쓰자. 어려운 거지만, 예, 그래서 강점과 약점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소개서에 이거를 잘 쓸 수 있고 그걸 또 면접으로 가서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점에 기초한 리더십 스타일 개발. 내가 언제까지 평사원으로 있을 수는 아니잖아요. 나도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관리자가 되고 부하 직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부하 직원을 끌어갈 건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로 나를 이해를 하면 남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남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가 잘 돼서 예, 부하 직원을 잘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진짜 인기 있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매번 바라고 있어요. 아, 우리 과장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우리 제가 언젠가 한번 만났던 과장님은 본인의 틀이 굉장히 강하셔서 결제를 올리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틀의 한 자락도 삐져나가면 다시 해와, 다시 해와. 그래서 네다섯 번을 제가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과장님이 예전에 한 걸 그 틀을 고스란히 해서 올렸는데 통과됐을까요? 여전히 통과가 안 됐죠. 왜 그러냐? 예전에 자기가 했던 거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런 과장님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남들하고 의사소통도 아주 중요하지만 부하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잖아요. 지금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조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 조직에서도 왕따들이 많이 생기고 이왕이면 좀 더 이해를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예, 이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깊숙이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깊숙이 일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를 봤을 때 과장님이 딱 읽고, 아,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맞춰야 되니까 팀워크로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했나 보고, 와, 이 정도면 훌륭해. 그럼 여기서 우리 마무리 좀 하자. 이러고 자꾸만 옆에서 도와줘야 그 사람도 끌어가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왜 당신은 왜 아직도 안 해왔어? 이게 이제 결과 중심과 과정 중심이 결과 중심은 제 시간에 내놓는다는 보편적인 얘기고 과정 중심은 좀 늦게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과장님들은 관리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능력이 없어 이러고 야단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끌어주면 예, 이 사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MBTI 활용은 지금 저는 관리자분들이 제발 좀 이해를 해서 우리 부하 직원들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